고우치. 2007년 3월 소이네라는 닉으로 올라왔던 글입니다. 여기서 소이네란 소후레라고도 하며 그냥 번역하자면 곁잠이라는 뜻인데요. 나란히 누워서 잠만 자는 이성 친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곁잠 이상의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따라서 자는 동안 손을 잡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키스를 한다거나 성행위로 이어지는 신체적 접촉은 일절 없다 라고 나무위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네요. 뭔가 불쌍한 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느 신행주택단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은 거품경제 초기에 계획이 세워졌고, 기존 철도 노선에다 새로운 역을 만들고 광대한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고, 역 근처에는 고층 아파트, 쇼핑몰 등을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거품도 꺼지게 되고 신역사를 중심으로 주택단지는 나름 만들어졌는데요. 고층 아파트나 쇼핑몰 등은 건설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주택지와 주택지 사이에 농지나 공터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짝퉁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로 지금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요. 그놈을 가칭 아키바라고 하죠. 녀석이 한잔하자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양한 신규 지역 구획 얘기인데, 거기를 매매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연달아 죽었어. 며칠 전에도 한 명 죽었어. 신규 지구라는 건 이 주택지가 있는 곳으로 큐초의 신개발 구역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었냐고 했더니 아키바가 말하길, 분양이 전부 끝나고 1년이나 그 언저리엔 아무 일 없었는데 그 이후로 사고사, 병사로 2명이 연이어 죽었어.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4명이 교통사고로 일가족 전멸. 뭐 이 정도라면 우연이라고 볼만도 하지만, 그러고 3달도 안 돼서 또 2명이 사고랑 병으로 죽었어. 병사한 사람 중엔 노인도 있었지만 이상하지 않냐? 30여 가구 중 3분의 1 가까운 집들이 반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장례식을 치렀다는 건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은 어떤 동티 아니냐고. 그 구획 사람들 전부라고 할 정도로 겁먹고 있어. 클레임도 점점 많아지고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는 너한테 좀 물어보려고 해서 불렀지. 분명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귀신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액막이나 재령 같은 종류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흥미가 솟구쳐서 일단은 대충 물어봤죠. 그 분양지에 무슨 사연은 없었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 지진제는 지냈냐? 물론 했지. 여기서 지진제란 공사 전 땅을 진정시키는 행사로 우리나라의 고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대규모 행사로 벌어집니다. 지진제 때 신주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거기 없었으니 모르지. 사망이 연달아 일어난 건 그 구획뿐? 전 땅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했고, 내가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은 몰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우연이야? 그건 나도 전혀 모르는 일. 아키바의 아버지는 1년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60세가 되기 전으로 현대 사회에선 충분히 일찍 돌아가신 부류에 들어갈 겁니다. 그 구역을 분양했던 건 아직 아버지가 사장님을 하고 계셨던 때로 분양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죠. 그때까지는 평소와 같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질 못하게 되면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에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고, 그 뒤로 석 달도 못 넘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미 암이 몸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요. 그 후 아버지의 뒤를 이은 게 그 녀석이지만, 그 구획을 분양하고 있을 때는 다른 물건을 취급하고 있어서 그때의 모습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지진제를 담당했던 신주랑 이야기해보는 게 더 도움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만, 그 신주 죽었어. 뭐야 그게? 저도 모르게 끼어들었습니다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신주 나이도 꽤 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주하는 절에 부탁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지스님 아무리 봐도 사짜 냄새도 나고 나랑 시간도 안 맞아 만나지도 못해. 누구 맥먹이 해줄 사람 모르냐? 자칭 영 능력자라는 놈 나도 알고 있긴 한데 그 놈도 꽤나 사짜 냄새 나서 말이야. 그래도 좋아, 소개시켜줘. 그런 대화가 있었고 자칭 영 능력자인 인간을 소개하기로 그놈을 가칭 오츠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키바, 저, 오츠카 셋이 현지로 향합니다. 도착해서 근처를 한바탕 걸은 뒤 오츠카가 말합니다. 확실히 뭔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뭔가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뭔가 이상하다고 해야 할까? 역시 이 자식 수상합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잖아. 속으로 끼어들면서 아키바를 봤더니 녀석도 사기꾼을 바라보듯 하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대촉 가능할까요? 아키바가 조심조심 묻죠. 하며 갸웃거린 후 오츠카는 무리일 듯 싶습니다. 돌직구. 뭐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흉내 내는 것보다는 양심적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츠카는 어떤 인물을 소개해줍니다. 그 인물은 인근 시에 사는 50대 여성으로 오츠카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사망자가 나왔어요. 어느 집 고등학생 아들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이사를 검토하는 집들도 적지 않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며칠 후 그 여성을 포함해 넷이 다시 현지로 향했죠. 그분을 우에노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구획을 걸어본 뒤 다른 땅도 보러 가죠 하며 구획에서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마침 이슬비가 내렸는데요. 우산도 쓰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우에노 씨는 옆 구획을 둘러본 뒤 이번에는 반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공원이 있고 그 너머로는 황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황무지에 인접해 또 다른 구획이 있었어요. 황무지 앞까지 가서 우에노 씨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여기 같네요. 여기인가요? 아키바가 의아한 얼굴로 묻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이상해. 당신도 뭔가 느끼죠? 그런 말을 들은 오츠카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얼거립니다. 여전히 사짜 냄새는 났지만요. 하지만 여기가 원인이라면 그쪽 구획보다 여기 바로 붙어있는 곳 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묻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이 땅 주인을 알고 계신가요? 우에노 씨가 아키바에게 물었죠. 조사하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만. 빨리 조사해서 땅 주인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례한 말씀입니다만 대처 가능하실까요? 우선은 이곳의 인과관계를 모르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땅 주인의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직업상 토지 소유자를 찾는 건 부동산 업자에게는 손바닥 뒤집기. 그날 중으로 땅 주인을 알아냈는데 그 땅 주인은 옆 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 약속을 잡은 바 일요일이라면 가능하다는 것. 일요일에 바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땅 주인은 환갑을 막 넘긴 남자였어요. 이분을 칸다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 못 갔고 우에노 씨와 아키바 둘이 갔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우에노 씨가 용건을 꺼냅니다. 신규 지구에 칸다 씨가 소유하신 땅에 대한 겁니다만, 그런데요. 그 땅에 대해 아시고 계신 걸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토지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요. 처음에 칸다 씨는 불신감, 적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갑자기 땅에 대한 걸 묻는다면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대화가 있은 후 우에노 씨가 애써 평온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칸다 씨에게 금전적인 걸 포함해 뭘 요구한다든가 책임을 묻는다든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토지가 원인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옛날부터의 유래를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결코 그걸 악용하거나 함부로 남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꼭 약속할 테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한 노파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칸다 씨 어머니입니다. 80을 훌쩍 넘겼지만 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이 아이는 칸다 씨를 가리키는 거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거긴 불길한 땅이에요.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어느 시대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꽤 오래전부터 그 땅은 불행한 일에 관련된 것, 부정한 것 등을 벌이는 혹은 파묻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심적인 것, 소위, 원념, 증오 등도 대대로 벌여왔다고 합니다. 단지 칸다 씨의 어머니가 칸다 집안으로 시집올 무렵에는 그 풍습은 거의 사라져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모른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나 타계한 남편에게 계요를 들었는데요.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가까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의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우치라고 불렀습니다. 왜 고우치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한자가 쓰이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땅은 칸다 가문 소유이기는 합니다만 관리는 마을에서 행하고 있었고 그런 일은 마을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풍습은 사라졌어도 고우치는 마을의 주된 어르신들에 의해 계속 관리되어 왔고 그 마을 일대가 신규지구로 지정되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원래 칸다 가문은 마을 제1의 땅 부자였습니다만 농지 해방으로 몰락했습니다. 다만 몰락했다고는 해도 땅이 많이 남아있었는데요. 거품 경제와 재개발의 영향으로 땅값은 폭등했죠. 그러나 땅을 내놓는 것에 저항했던 칸다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칸다 씨는 땅을 팔아 그걸 미천으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품 경제는 붕괴되고 사업도 망해 지금은 여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우치 이야기인데요. 거기만은 칸다 씨의 어머니가 매각에 꽤나 난색을 표명했고 이웃들로부터도 팔지 말아달라는 간청을 받아 그것과 주변의 일부는 얼마 안 되는 땅이기는 해도 남겼습니다. 듣고 보니 하며 칸다 씨도 말했죠. 듣고 보니 어릴 때 고우치 주변 숲에서 놀다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고우치 끝을 흐르는 수로에서도 절대 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들었죠. 걱정해서 그런 거다 라며 칸다 씨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에노 씨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좀 버거울 것 같네요. 아키바 씨,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아키바는 괜찮다고 대답. 그렇다면 WC에 갔으면 하는데. WC라는 건 큐초 인근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마침 칸다 시댁에서 큐초로 돌아온 길에 있기도 해서 둘러보기에도 안성맞춤이었죠. 우에노 씨가 WC에서 소개받은 사람은 오사키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사실 잇따라 영 능력자를 소개시켜주고 바가지 씌우는 것 아닌지 아키바는 걱정했다는데요. 그때 우에노 씨와 오사키 씨에게서 제대로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다는 것. 결국 그날은 시간도 늦어서 다음날 현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가했다기보다는 참가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오사키 씨는 30대 정도로 키가 크고 단정한 생김새, 예의도 바르고 인상도 좋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전혀 영 능력자 같지가 않았죠. 그 사람은 아키바의 아버지가 분양한 구획과 우에노 씨가 찍어놓았던 황무지, 즉 고우치를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는 중에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만 다 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협조가 좀 필요한데요. 사장님이란 아키바를 말하는 겁니다. 가능한 거라면 뭐라도 괜찮습니다. 이 땅과 주변의 옛날 모습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전쟁 전이나 적어도 뉴타운이 계획되기 전의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시간이 없어요. 재촉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그는 우에노 씨에게 말합니다. 여기 결계가 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형태로 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저는 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예전 이곳 주변 상태를 조사해 주시면 알게 될 것 같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오사키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장님, 알게 되면 바로 연락 가능할까요? 한밤중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다음날 아키바는 오사키 씨에게 의뢰받은 대로 빠르게 조사.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죠. 결론이 나오면 이쪽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실제로 연락이 온 건 닷새 후였습니다. 그동안 오사키 씨는 나름대로 향토사를 조사하고 칸다 씨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거나 신큐 지구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기도 했다는 것. 그러는 사이 행운인지 그 구획에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사키 씨, 우에노 씨, 아키바, 저, 그리고 왠지 오츠카가, 그리고 시부야 씨라는 70대 정도의 남성이 아키바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 시부야 씨는 오사키 씨가 모시고 왔는데요. 신규 지구에서 예전부터 살던 주민이라고 오사키 씨가 말을 꺼냅니다. 우선 고우치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한자를 쓰는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우치라고 읽히는 건 향지 혹은 상황을 고려해 업지 등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조사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제 추측으로는 아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읽는 그대로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사투리로 고우치로 바뀌었겠죠. 혹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 높은 건데요. 일부러 사투리화 시킨 걸지도 모릅니다. 오사키 씨는 시부야 씨에게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촉했습니다. 시부야 씨는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만 그 토지는 부정한 것을 벌여왔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이건 전해져 오는 이야기라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라하치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부야 씨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적어도 메이지 시대보다 옛날에 이 지구에 무라하치부를 받은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라하치부란 마을 사람들이 단합해 한 집안 사람들을 따돌리는 아주 좋지 않은 문화인데요. 그 당시엔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 무라하치부를 받은 집안은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간청합니다만 무라하치부라는 건 당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봤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 바뀌었다는 성의를 보여라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무라하치부를 당한 집안에서는 어린아이를 홀로 제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의 제안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만 제일 어린아이가 뽑혔습니다. 촌장이었던 칸다시 가문이 땅을 제공하고 제물이 세워집니다. 그 덕분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천재지변은 가라앉고 그 집안도 무라하치부에서 해방된 거죠. 하지만 인간 제물을 세웠던 그 땅은 농지나 그 외에 실용적인 것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당을 세우고 아이를 달래자는 방안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인간 제물이 기억에 남게 되고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했던 죄책감이 계승됩니다. 그래서 땅은 그대로 두었으나 사연 있는 땅이기도 하니 그 무렵부터인지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땅이 된 겁니다. 시부야 씨가 어릴 적에는 고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부야 씨가 그렇게 말하자 동티난다며 부모에게 혼났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고우치라는 게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우치를 정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마을에 집마다 전해져 왔을 텐데 그 이유는 부모의 판단으로 전해지든가 부모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세한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동티 같은 게 두려워 자세히 전해졌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주인인 칸다 씨의 어머니가 이 일을 모른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네요. 우리도 거기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고우치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 상관없다고 해도 조만간 자식이나 손자에게 해가 끼치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사키 씨가 인사를 하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지방에서 도조신 같은 수호신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대신해달라고 하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하나의 형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고우치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데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 필요하게 됩니다만 땅 자체가 강력한 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할 땅이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걸 더 강력한 곳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아니, 강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정확한 말일지도 몰라요. 그는 여기서 한 장의 지도를 꺼냈습니다. 아키바가 조서해준 고우치와 그 주변 옛날 지도. 이걸 봐주세요. 이게 고우치 본래의 형태입니다. 지도에는 빨간 연필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숲과의 경계, 수로와의 경계, 연마을 땅과의 경계를 선을 그으면 이대로 사람 형상이 됩니다. 게다가 머리 크기가 아기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건 우연이 아니고 당시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겠죠. 사당 등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는 건 싫지만 그런데도 죄책감은 남아있다. 그래서 그나마 표식으로 땅을 아이 모양으로 꾸몄다. 그 뒤 이 땅이 부정한 곳이 되고 말았으니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이미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능력 있는 인물의 조언을 받아 토지를 개조하고 결계를 펼쳤다. 사람 모양도 인형이 그렇듯이 대신하기에 우수한 겁니다. 즉, 땅을 사람 모양으로 둘러싸고 그 위에 결계를 펼쳐 아주 강력한 대로 삼았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이 정도라면 여기에 버려진 원념이나 불행은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 모양은 대신하기엔 뛰어난 반면 잘못하면 갇혀있던 염을 증폭시켜 그게 혼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결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거기에 버려진 염이 너무 강해져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 날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교묘한 트릭을 만든 겁니다. 이 트릭이야말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력 있는 인물의 조언에 의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게 이 수로입니다. 이 수로는 어린아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나는데요. 이쪽 결계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하여 포화 상태에 있는 원념이나 원한, 부정한 것들은 여기서 수로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로는 근처를 흐르는 이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넘쳐나온 원념을 가둬서 그대로 물이나 그 외 다른 자연의 힘으로 약화시키며 바닥까지 옮겨 확산시킨다. 실로 대단히 잘 짜였다고 봅니다. 나도 그건 몰랐네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라는 시부야 씨. 고우치를 봤을 때 복잡한 결계가 느껴져서요. 지형을 조사해보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조심성 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았던 수학이었죠. 오사키 씨가 말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들은 토지 개발에 의해 그게 망가져 일어났던 겁니까? 아키바가 묻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상해요. 그렇다면 고우치에 보다 가까운 구획이나 인접한 부분이 많은 구획에 더 지독한 재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걸 봐주세요. 오사키 씨는 다른 한 장의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키바 사장님의 부친께서 분양했던 구획도인데요. 이것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 모양으로 보이죠? 분명히 화장실을 가리키는 그림이 살짝 망가진 듯한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우치와 그 구획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토지가 빨간색 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거 어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접해 있죠? 엄마 또는 아빠가 아이 옆에서 자는 것처럼 안 보이십니까?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아픈 아이를 보살피면서 부모가 곁잠 자는 전경이 떠오릅니다. 관리가 소홀해지고 결계도 약해지면서 틈새도 생겼겠죠. 게다가 지금은 원념을 흘려보내는 수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 원념은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 모양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모양에서 사람 모양으로. 다른 흐름보다도 자연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분양지가 사람 모양이 된 건 우연이겠죠. 하지만 그 결과 분양지도 대신할 존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고 말았다. 사람 모양 분양지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인 이상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것이고 꺼림칙한 것이나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부정함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원념을 증폭시키고 말아 그 우연이 이번 불행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저도 아키바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는 긴급을 요한다는 거죠. 이미 1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간단한 액막이를 행하겠습니다. 물론 응급조치밖엔 안 되겠지만요. 제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고우치를 옛날 상태로 복구하는 쪽이 좋다고 봐요. 오사키 씨의 말로는 아키바 아버지의 죽음은 이것과는 상관없다는 것. 사람 모양 구에게 장시간 살아야 영향이 있는 거지 단기간 있던 정도로는 목숨까지는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병원을 무서워했던 게 원인은 아니었겠냐는 말이었죠. 하지만 신주는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네요. 강력한 원념이 흘러드는 땅에게 틀에 박힌 의식을 행했다면 역효과가 났을 것이고 지진제를 본 건 아니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답니다. 그 후 아키바는 오사키 씨에게 정식으로 액막의 의뢰를 합니다만 오사키 씨의 말로는 의뢰를 받으면 하겠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고 보수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땅을 원래 모양에 가깝게 복구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옛 악습이 사라졌으니 원래의 구조를 부활시키면 고우치는 그 역할을 끝내고 일반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름대로 세월은 필요할 거라 보지만요. 결과적으로 토지를 개량한다고 해도 관공서의 인가 등 여러 절차가 있는 데다가 공사에도 시간이 걸리니 아키바는 액막이를 부탁했고 그 후 근본적인 대책을 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액막이를 부탁한 건 오사키 씨와 우에노 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액막이는 오사키 씨가 주도하고 우에노 씨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친구인 오츠카도 왠지 조수로 참가하고 있었어요. 도움이 되는 걸까요? 또한 그 자리에는 칸다 씨의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지 개량 계획을 듣고는 이것으로 나도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며 웃었죠. 사족입니다만 그 후 오츠카가 오사키 씨에게 제자로 받아달라며 때를 써 오사키 씨는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토지 개량은 마을과 더 상의한 결과 아키바, 칸다 씨의 어머니, 시부야 씨를 비롯 지역의 오랜 거주자 일부가 자금을 대고 수로를 돌려놓고 나무를 심고 작은 공원과 합쳐 워터파크 같은 것으로 만들어 그걸 마을에 기부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수로는 많은 부분이 복개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오사키 씨에 의하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겁니다. 라는 것. 다만 고우치였던 부분은 인공 생태계 보전 지구로 만들어 자연 보호를 이유로 출입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모두 1년 안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뒤로 약 2년이 지났는데요. 사람 모양 분양 구역에서는 자연사 이외의 사망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입니다만 역시 무서웠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가명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라 보는데 야마노테선 역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이니셜과 관계 있는 게 아님을 밝혀둡니다.
어떠셨는지요? 처음에 우리가 비아냥댔던 소인회라는 닉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한 재미있는 스레였습니다. 특별한 시청각 자료를 본인이 올려놓지는 않아서 머릿속으로만 지도를 그려야 하는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